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되게 적게 가져가게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립원들에 너무 또 안 보이는 것이 또 많고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여러 가지로 많던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 혹시 계실까요? 저번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 아, 이낙연 대표요? 이낙연. 어떤 점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좀 점잖하게 보이잖아요. 남자답고 무게도 있고. 이번에 통합당이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게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왜냐면 독주로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통합당을 찍었거든. 견제하는 당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독주를 하게 되면 부패가 되니까. 네네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돈을 풀고 그러니까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좀 반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돈으로다가 막 그렇게 매수해서 막 저거니까 돈 선거하니까 난 그런 게 싫은 거죠. 뭐 다치면 그냥 그거 먹고 그냥 또박또박 따먹고 세금 낸 거 뭐 저기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보면. 혹시 이번 총선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황교안이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황교안 대표요? 네, 통합당이 좀 견제할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바람이었죠. 이게 반적이는 안 되고 좀 비등비등하게 네네. 해서 네. 같이 이렇게 견제하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원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103석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예. 예,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적게 가져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물어봐요? 선생님 의견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부정선거요? 오.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 과반을 이상을 가져간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죠. 적게 받은 거는 그거고. 근데 그러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아쉬운 건 미리 예상조차 할 수 있었던 거를 뭐 야당에서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게 됐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정부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네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의미가 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싸움만 하는 그리고 막말하는 거. 반면에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큰 거는 네네. 대통령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나 지금 통합당에서 반대를 해서 발목 잡힌 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서 정부가 일을 하는 거에 더 추진력을 얻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더 표가 몰린 것 같아요. 뭐 이번 총선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막말한 사람 중에서도 더 막말한 사람도 사실은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떨어지는 게 열심히 봤고 격전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끝까지 섞여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구는 정말 100%또 네네. 빨간색만 찍을까 했더니 역시나 빨간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되게 적게 가져갔잖아요. 그것은 네. 거기 통합당이 네. 행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절대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주고 싶은 생각은 하도 없어요 보면은. 네네. 근데 전 상대방이 있어야 반동한 입장이어서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기주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국민들 생각하지도 않고 막말로 자기네들만 이득을 챙기기엔 그게 소리 나쁜 게라.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당을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미래당이 한국당이고 그때 초심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통합당이 못하니까. 너무 초심을 너무 싸워서
싸움도 제대로 싸우고, 그래, 너무하니까 그러면은 자꾸 이쪽에서 반대만 하니, 우리는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쏠리는 거지. 뭐, 그게 당이 많이 좋아서 믿어지는 거였고. 총선 결과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되게 적게 가져갔잖아요. 통합당들이 아마 그게 정치적으로 봐서는 네. 융화가 잘 안 되고 국민들의 신임을 못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 정권이 지금 나라가 위기고 뭐 하고 하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경제적으로 오르니까 집권단이 좀 더 잘해보라 하는 뜻에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힘을 좀 실어주려고 그랬구나. 예. 선생님, 그러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신다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앞으로 집권단이 네네. 과연 그 180석의 인원을 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네. 모든 권한을 다 집권단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좋아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도 국민을 위해서 좀 제발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150석 넘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텔레비 보고 있는데, 네. 그 민주당에 네. 막 그 사건들 나니까 이제 막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요? 예. 어떤 부분이요? 여자 성희동하고 뭐 부산시장도 그러고 막 나오네. 저거 보니까 너무 네. 지적해. 너무 지적. 지적해, 나라가. 선생님,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셔요? 전두환 그 대통령 그거 뭐 광주 간 거 하고. 부산시장 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 하고. 그 뉴스 이건 뭐 보니까. 성관계 그것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지적해 줘야 민주당도. 나이가 이건 나 80까지 사는데 네네.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저런 너무 추잡해. 추잡하구나. 나쁘다 좋다 할 것이 아니고 너무 네. 추잡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정치인 중에 미운 사람을 한 명 뽑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민주당의 사람들은 대부분 미화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 미투 사건도 남자 네. 민주당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안 했더니 막 하다 나중에 또 죄받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사과하고 다 끝나고 네. 나를 좀 봐야지. 어떻게 기가 막히네 좀. 문재인 자유행자 못한다 이거 둘째 해놓고요. 네네네. 당이 문제예요. 거짓말만 자꾸 하려고. 대통령은 괜찮은데 당이 문제다? 예, 대통령이 뭐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실망해. 네, 총 7분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남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입니다. 전라도 분이니까 이낙연 전남 도지사를 했었죠. 네, 도지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얘기들이 지금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호남 한계론이죠. 근데 지금 뭐 지지율이 뭐 40%를 넘는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전남 60대 이분은 이낙연 전 총리를 뽑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에서는 7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당을 찍었다.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하니까, 무조건 돈으로 매수하니까, 뭐 이런, 황교안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분들이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돈을 풀고 돈으로 매수한다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난지원금 그렇죠. 그 얘기죠. 그걸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의 현금 살포가 그렇죠. 민주당 압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게 이제 참고로 전화 조사를 했을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이었는데, 이 70대 이 여성분도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뭐 크게 대동소이하니까. 예. 세 번째 분은 경기도 60대 여성인데, 부정선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103석밖에 못 가진 패배 원인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한 원인도 부정선거. 갑자기 민경욱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나온 우리 보좌관님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 총선 전날 만났잖아요. 저는 그 근재 알잖아. 이근재가 저희 친구가 있어요. 네. 근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선거 유세차 이렇게 본 거예요. 연대 축구 선수 출신. 그렇죠. 축구 우리 K리그 득점왕.
그 유세차가 이렇게 가면서 막 아파트를 향해서 막 이제 소리를 이제 유세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중앙선이야. 네. 근데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임근재가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여기 가서 창문을 열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민경우. 형! 저 투표하러 송도 왔어요. 걔가 이제 운동하는 것 때문에 외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러 온 거야. 근제는 민경욱 의원을 지지하는. 모르겠어요. 뭐 투표하러 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또 투표를 반대로 했을 수도 있죠. 그래놓고 이제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투표했잖아요. 네. 결과는 정일영 선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임근재랑 그분도 또 과 선배잖아, 우리 또. 전화가 왔어, 아침에. 네. 다음날. 그러니까 개표 방송하고 그 다음날. 네. 임근재가. 역시 우리 과 선배, 정일영 선배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고로 우리 박 보좌관님께서는 인천 지역이 총 7개인가요? 인천이 13개죠. 13개인가? 13개를 다. 무슨 그래갖고 제가 브리핑해갖고 줬죠. 한 11개 정도, 뭐 적어도. 12대 1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대략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딱 해가지고 우리 이 대표한테 그걸 전달했더니 우리 이 대표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숨어있는 이 샤이 그렇죠. 보스들이 뭐 이렇게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7개 방금 얘기했던 건 대전 지역이었는데 헷갈렸는데 대전에 있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후배도 대전에 내려갔을 때 같은 얘기. 7대0으로 질 것 같다. 인천 또 최고 전문가 박 보좌관님께서는 뭐 거기 이제 여러 의원들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개 틀렸어요. 제가 12대 1을 예상했는데 한 개 틀린 게 어디냐면 미추홀 동갑 동을 윤상현 현지였겠는데 윤상현과 남영희 후보 171표 차이. 그렇죠. 예. 재검표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죠. 예. 뭐 안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뭐 여하튼 그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전체를 제가 다 맞췄죠. 앞으로 인천 선거는 우리 박재서 보좌관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는 010. 민경욱 의원. 그게 생각나더라도. 민경욱 의원은 지금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라는 또 이 환호성을 들으면서 사전투표 조작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이 뒤집힐 만한 무슨 증거를 제출한다고. 빼박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세상이 안 뒤집혔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번 선거에서 환호했는데 이번에 환호하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이 뒤집힐 만한 빼박. 아무튼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실수한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도 뭐 삼립방 박스가 나오고 뭐 또 민경욱 의원이 어디서 그걸 이제 습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례투표 용지도 여기서 발견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인쇄된 것들 발견하고 그러니까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근데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게 아주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면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겠지. 민경욱 의원과 어제 거기 그 안상수 의원 한 분 참석하셨다고 하던데 그분 그렇게 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모든 선관위 직원, 뭐 참관인들, 선거 관계자들이 다 담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거는. 실제 참관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민경욱 의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저희 박상은 전 의원 모친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빈소에 계속 그 장례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이제 조문을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 의원은 그 손님들 이제 조문객들 맞아야 되니까 빈소에 계시고 제가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7, 80%를 아니까 제가 이제 또 오시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차례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민경욱 선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 얘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좀 알고 지내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또 아는 사이.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아는 형님. 우리도 굉장히 친한 우리 또 절친이 또 거기 또 그 보좌진으로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저도 얼굴이 좀 약간 살짝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승부를 건 거죠, 민경욱 의원은. 본인이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뭐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끝나면 이제 공천받기도 어려운 거의 제가 볼 때는 올와 나친 게임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유튜버를 해야죠. 예, 그렇죠. 아니면 예. 새로운 아무튼. 유튜버의 탄생이 네. 이제 예고되는 겁니다. 예. 네, 민경욱 의원이 참고로 마술을 정말 잘하잖아요. 마술 잘하죠. 보신 적 있습니까? 봤죠. 저는 네. 마술도 하고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음담패설은 아마 국회 1위 아닐까요? 음담패설보다도 네. 게임을 해. 그래갖고 무슨 그러니까 마술 게임이잖아요. 손가락 아니 마술 게임 말고 네.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네네. 1,000원. 네. 영어 쓰면 1,000원. 아, 그런 또. 예. 근데 내가 스파게티 했더니 그건 이태리어라고 괜찮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머가 있고, 아니. 재밌어요. 예. 네. 굉장히 재밌는군요. 유쾌하고. 세 번째 분 얘기하다가 이제 민경욱 의원 얘기 나와서 삼천포로 한 5분 정도 이상 근데 이 빠졌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네. 관련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이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분인데, 미래통합당의 패배 이후 너무 싸움만 하고 막말한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말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떨어지는 거 열심히 봤고, 접전지 재밌게 봤다. 약간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조금 즐기는 듯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구는 정말 100% 빨간색만 찍을까 했더니 역시나 빨간색만 나온 거냐. 약간 이제 PK 입장에서 PK를 좀 걱정하시는 목소리였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부산에 이분이 원래 네. 부산에 원 토백이신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 네. 이주해서 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부산의 이 투표행위를 보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갖고 있어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그렇죠.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차이 지금 민주가 많았죠. 그렇죠. PK.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부산의 정서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바뀌었다는 거죠. PK 지역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때 압승을 했을 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 후보를 냈거든요. 영남권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민주당 후보들 내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득표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지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TK 지역은 이제 완패를 했고, PK 지역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사는 40대 부산 여성,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 멘트가 네. 딱 인상적이잖아요. 대구는 정말 100% 빨간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이미 네. 대구하고는 분리됐어. PK는. 예. 대구하고 우리는 다르다. 네. 예.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요. 민도 자체가.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은 세종시에 사는 6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또 자기네들만 이득을 챙긴다. 또 너무 처신을 못한다. 이렇게 또 반대만 하니까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60대 여성분인데 이게 세종시가 충청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지역이 되게 재밌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가 스윙보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긴 지역이 다, 이기는 정당이 다 이겨요. 맞아요. 대통령도 여기서 이겨야 이겨. 네. 여기 지면 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보여요. 얘기를 들어보면 미통당 의원들 자체가 특히 이제 정치인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좀 애민 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합당 맞습니다. 자체가. 예. 근데 그거를 이 충청도 분들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네요. 이분이 그런 얘기 했네. 국민들도 절대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워낙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이득만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 나왔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 사는 70대 남성께서는 미래통합당이 정치적으로서 융화가 잘 안 된다. 이거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화학적 융합을 못했다. 이런 뜻이니까요. 또 나라가 위기라서 집권당을 잘 해보라고 이제 도와준 것이다. 강원도가 이제 최근 선거에서 아무튼 많이 미래통합당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주도 분인데요. 8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예, 그렇죠. 예. 너무 추접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정치인 중에 미운 사람 뽑아달라고 했더니 민주당 사람을 대부분 밉다고. 이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이제 그 사안별로 네. 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오고 시장 그 뉴스가 나오니까 본인이 연세도 이제 80대시고 하니까 네. 근데 딱 느낌은 아무튼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인데 그렇죠. 예. 예, 민주당이 완패하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추접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한 명만 뽑아달라는데 민주당 대부분 밉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지금 울고 싶은데 땀 때리는 그런 것 그거죠. 같습니다. 지금 네. 울고 싶은데 오 시장 사건 딱 네. 터지니까 거기다 대고 추접하다고 그냥 다 네. 싸잡아서 그냥 욕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도 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조금 하락했는데 하락했는데도 40%대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히 조금 하락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율이 상승했기 지금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제 그 역사가 있잖아요. 민주당 네. 과거부터 쭉 역사가 네, 네. 있다 그러면 지금 르네상스 시대야.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한 적이 없어요. 없죠. 예, 아주 소수의 집단에서만 네. 시작이 이제 돼갖고 그게 확장되고 그리고 반대급수, 네. 그러니까 반대급부, 그러니까 네. 이 구여권을 지지하는 게 좀 그들이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네, 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네. 최선이 아니라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전사적인 네.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늘어났어요. 대통령 지지도도 매우 잘한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62% 지금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 정도 네. 나오신 대통령, 역 대통령 아무도 그러니까. 없어요. 보통은 이제 잘하는 편이 많고 매우 잘하는 데는 적은데 지금 매우 잘한다가 40이고요. 잘하는 그러니까 편이 20이고. 잘하는 편이 아니라 보통 다른 역대 대통령의 네네. 요 시기면 그러니까요. 대부분 못한다가 그 그럼요. 퍼센트거든요. 네, 예. 아무튼 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닌 게 대통령 지지율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후반기인데 그리고 당내 비주류도 없고 비주류들은 이미 다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그렇죠. 민주당 예, 다 정리가 탈당을 됐죠. 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뭐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비주류가 득세하지 못하는 적이 또 굉장히 근데 이제 드문데. 민주당이 하나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대선이라는 이제 큰 이제 산을 하나 만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캡틴을 누구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그렇죠. 이게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열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석 정도 되는 정당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화합해갖고 대선을 보고 네. 이제 가는데 만약에 120석을 제외한다고 치면 그래도 한 50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는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일단 구성하면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자력갱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딴 사람이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후보를 하나 정해서 그 사람으로 올인하지 못하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배지들이 20명이 넘는다고 네, 가정한다면 네. 다른 사람이 차릴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이낙연 있고 이재명 있고 박원순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임종석도 있고. 근데 이제 누구요? 임종석. 임종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과 더불어서 국회의원이 20명 탈당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경선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런 나중에 생겨서. 다시 이제 대선 목전 가면 또 합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장부 펼쳐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선 평가를 들어보셨고요. 다음은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